박스 외의 오브젝트를 렌더링 해보는 게 이번 그 시간의 목표예요. 실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박스만 일단 그 박스를 렌더링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렌더링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럴싸한 그림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근데 실제로 게임이나 아니면은 VR 환경이나 이 실시간 그래픽이 사용되는 오브젝트를 보면은 당연히 박스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중간 숙제랑 혹은 중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그런 모양들을, 그러니까 뭐 구라던가 아니면은 원통이라던가 이런 간단한 프리미티브 형태를 코드로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그 임의의 오브젝트, 이를테면 뭐 캐릭터 사람 모양의 모델을 로딩을 하겠다, 뭔가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코드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내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3D 모델링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3D 모델을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어떤 UV 텍스처 매핑이나 뭐 노멀 맵을 베이킹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3D 모델 파일 포맷으로 저장을 해서, 그리고 그 저장된 파일을 우리의 오픈GL 기반의 프로그램에서 읽어드리는 어떤 오브젝트 로더를 구현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의 3D 프로그램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어, 거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뭐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이나 아니면은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이용을 하고 싶다, 이걸 가지고 뭐 게임 같은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직접적으로 3D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 게임 엔진에서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 3D 어셋, 그러니까는 3D 모델이죠. 3D 모델을 로딩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구현이 돼 있고 그 모델을 직접 디자인하는 거는 어서링 툴, 3D 모델링 툴에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죠. 그 3D 모델링 툴은 어떤 거냐 하면은 3D 모델을 생성을 하고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총칭하는 겁니다. 3D 모델링 툴이라는 표현보다는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툴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용을 하는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도구는 3D 스튜디오 맥스, 마야, 뭐 블렌더 3D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뭔가 뭐 모델링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어떤 3D 오브젝트의 각각의 버텍스의 위치를 잡는 거, 네, 버텍스를 생성하고 버텍스의 위치를 잡고 어떤 버텍스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면을 생성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스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안에 그 게임들이나 그런 것들은 약간 조각하는 방식으로 그 유기적인 모델,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오가닉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나 아니면 동물 같이 유기체로 돼 있는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조각 모델링 형태로 많이 작업을 하죠. 그리고 UV 언래핑, 이거는 이제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얘기하는 거고, 리깅은 어떤 오브젝트 3D 오브젝트에 어떤 본을 심어가지고 그 본을 움직이면은 이 캐릭터도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그 저 뭐라고 해야 되냐, 연결 관계를 그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리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움직여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툴이 블렌더죠. 몇 번 그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3D 모델링 툴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툴인데,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은 이거는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니까 한 번씩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튜토리얼 같은 것들도 찾으면은 찾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뭐 이 오브젝트의 이 버텍스를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새로운 버텍스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텍스처 맵을 이런 식으로 뭔가 편집을 하고, 네,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가지고 얘를 저장을 합니다. 보통 블렌더에서 저장하는 파일 포맷은 .blend라는 파일인데,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익스포트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D 저장 포맷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블렌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맷들을 보면은 콜라다, 뭐 알렘빅, 그리고 유니버설 씬, 뭐 디스크립션, 뭐 스탠포드, STL, FBX, GLTF, 뭐 OBJ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포맷들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이걸 일단 보시면은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3D 모델 파일들이 있습니다. FBX랑 콜라다, GLTF, OBJ, PLY, 스탠포드 파일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의 개별적인 파서를 만드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일례로 일단 OBJ 파일이 기본 모델을 읽는 데는 흔히 사용이 되니까는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제 익스포팅을 해서 OBJ를 눌러가지고 어, 파일을 바탕화면에다가 untitled.obj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할 때 노말이랑 UV를 같이 저장하는 걸로 하고 익스포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익스포팅한 파일을 에디터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지금 OBJ 파일을 연 건데, 에디터 파일에서 연 건데, 보면은 버텍스라고 되어 있는 놈들, V로 시작하는 놈들이 다 버텍스고, 그 다음에 VT가 텍스처 코디네이시고, 그리고 VN이 버텍스 노말이고, 그러니까는 각각의 버텍스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0에서 1 사이에 이런 값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버텍스 노말, 그러니까 각각의 버텍스의 노말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해서 여기에서 면이 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4개의 점으로 하나의 면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는 사각형 단위로 지금 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9번, 1번, 1번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버텍스 9번과 여기서 1번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에 9번에 해당되는 버텍스와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트 1번, 노멀 1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버텍스를 구성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면을 지금 사각형 면을 몇 개 만든 거죠?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구성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OBJ 파일만 볼지라도 이거를 이제 잘 로딩하도록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C++ 프로그래밍으로 이 파일을 열어서 버텍스가 뭐가 있고,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시 뭐가 있고, 노멀 코디네이시 뭐가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페이스가 몇 개가 있고 어떤 식으로 면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로딩하는 오브젝트 파일 파서죠.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OBJ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이거를 다 일일이 만들고 있는 거는 뭔가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개별 파서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나 GLTF나 FBX 같은 이런 현대의 그 엔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유 파일 포맷들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만드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콜라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어심프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죠. 어심프 라이브러리, 오피셜
open asset import library. 네. 이거의 약자고요. asset import library 해서 open asset import library 해서 어시엠프라고 부르는 놈이고, 얘는 다양한 파일 포맷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포팅이 돼 있고, 포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라이브러리 매뉴얼 그 도큐멘테이션에 보면은 지원하는 파일 포맷, 여기 있군요. 지원하는 파일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떤 파일 포맷을 임포팅 할 수 있는지 이 리스트가 돼 있는데 굉장히 많죠. 네. 여러 개의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다 해서 어, 매우 다양한 3D 모델 파일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고 C, C++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엔간한 3D 파일은 로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심프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로딩을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준비하는 거는 전에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오픈GL 이그젬플 프로젝트에다 계속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박스가 아닌 메쉬 모델을 좀 더 수월하게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메쉬 모델에 대한 그런 클래스를 디자인을 하고 코드를 정리하는 그런 리팩토링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버퍼 클래스를 좀 수정을 할 건데, 버퍼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거냐면은 데이터 사이즈, 지금 버퍼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먼저 보죠. 버퍼 클래스가 지금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 버퍼 클래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타입의 버퍼를 만들었었는데, 하나는 버텍스 버퍼, 그리고 인덱스 버퍼,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었죠. 버텍스 버퍼에는 정점 데이터가 들어갔었고, 인덱스 버퍼에는 그 정점들의 인덱스로 구성돼서 어떤 인덱스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면을 만드는가, 네, 그런 거를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편하게 그림을 그리려면은 인덱스 버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몇 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는 몇 개의 인덱스로 구성해 가지고 결국 삼각형이 몇 개가 있는가 혹은 사각형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런 정보가 더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버텍스 버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데이터 타입이 뭔데 그게 하나의 버텍스마다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부수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만드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코드를 고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즈 대신에 스트라이드 카운트를 입력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스트라이드와 카운트를 곱하면은 데이터 사이즈가 딱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를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reate with data 함수의 요게 이제 그 create 펑션이었죠. 여기에 데이터 뒤에 붙는 데이터 사이즈라는 변수를 두 개로 늘릴 겁니다. 이렇게 스트라이드와 카운트, 그리고 그거를 get하는 함수를 두 개를 집어넣을 거고요. 일단 이 create 하는 함수부터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라이드 카운트를 get하는 함수도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멤버 베리어블로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기 지금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의 코드도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 사이즈 대신에 여기 멤버를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도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요 한 줄 대신에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
다음에 멤버도 지금 스트라이드 카운트 두 개로 나뉘어져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데이터 사이즈 자체를 기록을 안 해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스트라이드와 카운트로 나눠 가지고 그 이 버퍼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각각의 데이터 사이즈는 얼마인지, 그러니까는 하나의 버텍스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 혹은 하나의 인덱스 데이터는 몇 개인지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멤버 베리어블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두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C++ 코드도 고쳐야 되겠죠. buffer.c++. 네. 그래서 여기에 코드들도 바꾸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음, 네. 네, 고치는 부분에 대한 PT가 조금 빠져 있네요. 네. 여기는 이건 직접 고치죠. 예,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지금 create with data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 t에 아까 헤더 파일에 어떻게 돼 있었죠? 여기 스트라이드와 카운트를 입력받는 형태로 돼 있었죠. 일단 헤더부터 고칠게요. 여기에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니셜라이징 한 함수에 이 스트라이드와 카운트를 그대로 패싱하는 것만 해주면은 이 create with data 함수는 수정이 완료가 된 거고, 여기 이 init 함수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멤버 스트라이드에다가 입력된 스트라이드를 집어넣고 멤버 카운트에다가 입력받은 카운트를 집어넣고 그 두 개를 곱한 것이, 네,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이 실제 사이즈가 될 거니까, 네, 이런 형태로 코드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컴파일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mesh.h라는 소스 파일을 오랜만에 추가를 할 거예요. 이 파일에는 이제 보시면은 하나의 버텍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스트럭처랑 같이 메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살짝 보시면은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 그리고 버텍스 레이아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데이터들이죠. 네, 버텍스 레이아웃도 필요하고 버텍스 버퍼도 필요하고 인덱스 버퍼도 필요하고, 이렇게 세 개에다가 어떤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그림을 그릴 건지까지 해서 이 그 메쉬 클래스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를테면 박스를 내가 만들었다. 여기에 make 박스 이런 함수를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make 박스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그러면은 박스를 그리기 위한 버텍스 레이아웃, 그리고 박스를 그리기 위한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세팅해서 그게 다 세팅된 메쉬의 유니크 포인터를 리턴하는 그런 형태로 코드를 고쳐가지고 좀 더 렌더링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를 새로 만들죠. 코드를 소스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오른 버튼 눌러서 new 파일, 그 다음에 mesh.h,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탭은 지금 저는 그 스페이스가 4개 떨어져 있는 탭을 이용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드를 조금 줄 맞춤을 하고요. 네, 네,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reate, make 박스 이렇게 두 개의 생성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여태까지 보셨었던 코드 스타일이랑 비슷해요. 패턴이 비슷하죠. getter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draw 펑션, 요게 이제 우리의 기능
해당되는 놈이고, 이 메쉬를 드로우 하라는 그런 코드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e 펑션의 버텍스와 인덱스의 그 스탠다드 벡터를 받아가지고, 네, 여기 지금 버텍스 벡터는 이 스트럭처, 요 스트럭처를 입력받는 형태로, 요 스트럭처 버텍스에 벡터를 입력받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버텍스는 하나의 버텍스를 구축하고 있는 게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 일단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벡터로 입력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버텍스와 이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는 메쉬인데, 기본 프리미티브 타입, 그러니까는 삼각형으로 그릴 거다, 아니면 뭐 라인으로 그릴 거다, 혹은 뭐 쿼드, 그러니까는 사각형으로 그릴 거다 하는 그 최종적인 그림의 형태를 여기에다가 추가로 입력을 받아서 집어 넣으면은 나중에 이제 드로우 함수만 호출하면은 그 메쉬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에 지금 얘, 그리고 드로우, 여기 이니셜라이징, 이 네 개의 함수는 지금 여기에 구현체가 없어요. 그죠? 여기 나머지들은 여기에 간략한 구현체가 붙어 있으니까 나머지 네 개의 함수에 대한 구현체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걔네들만 이제 구현체를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버텍스 레이아웃은 유니크 포인터로 돼 있고, 버퍼는 쉐어드 포인터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일단 그걸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와 인덱스 버퍼 오브젝트는 다른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랑 연결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뭐 박스를 그리기 위한 버텍스 버퍼를 만들었어요. 점이 2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뭐 노멀이랑 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버텍스 레이아웃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뭐 사용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이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 인덱스 버퍼 오브젝트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랑 연결을 해서 재사용화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메쉬 하나의 메쉬를 그리는데 하나의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 이거는 무조건 새로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메쉬를 그리는 데만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VAO, 그러니까 버텍스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포인터로 만들고 나머지는 쉐어드 포인터 형태로 만들게 됐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mesh.cpp를 추가를 해가지고 create 함수부터 구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에 일단 여기서 또 새로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include를 해야 되겠죠. 아이고, include mesh.h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create 펑션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네, 저장을 하고요. 여기서 해주는 일은 다른 버퍼 오브젝트나 아니면은 뭐 버텍스 레이아웃이나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었던 프로그램들이 그 클래스들이랑 거의 비스무리한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버텍스, 인덱스, 프리미티브 타입 이걸 받아가지고 유니크 포인터로 만들어서 이니셜라이징 한 다음에 그거를 리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init 펑션을 실제로 구현을 하면은 되겠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죠. 이니셜라이징 함수도 이렇게 카피를 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니셜라이징 펑션 탭 누르고요. 네, 그리고 요거 코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보죠. 버텍스 어레이, 버텍스 벡터, 그리고 인덱스의 벡터,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 이렇게 세 개를 받아서 일단 버텍스 레이아웃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버텍스 버퍼를 만들고, 네, 여기에 버텍스의 데이터가 지금 이 버리시스 안에
점 데이터 하면은 여기에 데이터에 포인터가 나오죠. 그래서 그 포인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하나의 버텍스가 가지는 데이터 사이즈예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버텍스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하나의 버텍스가 가지는 데이터 크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버리시스의 사이즈가 그 버텍스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 어레이 이 벡터 안에 버텍스의 개수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서 버텍스 버퍼를 만들고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인덱스 버퍼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어트리뷰트는 포지션이고 두 번째 어트리뷰트는 노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어트리뷰트는 텍스처 코디네이트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에 지금 사이즈 오브 대신에 옵셋 오브라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했는데 이 옵셋 오브라는 놈은 이렇게 스트럭처 혹은 클래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멤버 이렇게 쓰면은 이 버텍스라는 스트럭처 안에 노멀이라는 멤버가 얼만큼의 바이트를 건너뛰었느냐 옵셋이 얼마냐 이거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트리뷰트가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코드가 지금 어디랑 많이 닮아 있냐면은 우리가 그 context.cpp에서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 보면은 네, 버텍스가 이렇게 쭈루룩 있고 인덱스가 이렇게 쭈루룩 있고 여기에 이 부분의 코드죠. 이 부분의 코드. 예, 이 부분의 코드랑 많이 닮아 있어요. 버텍스 레이아웃 만들고 그 다음에 create with data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버텍스 버퍼 만들고 그 다음에 인덱스 버퍼 여기 만들고 그리고 버텍스 레이아웃에 그 어트리뷰트 세팅하는 부분 이렇게 세 줄 있고 이 형태가 지금 일반화 돼가지고 이 메쉬의 이니셜라이징 함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로우 함수. 드로우 함수는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코드인데 그림 그리는 코드가 요렇게 두 줄이면 됩니다. 여기 버텍스 레이아웃에 바인딩을 하고 그러니까 내 VAO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바인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드로우 엘레먼트는 여기에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적으로는 트라이앵글이 되겠죠. 그 트라이앵글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데 몇 개의 인덱스가 있는가는 인덱스 버퍼의 get 카운트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런 거죠.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의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탭을 조절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 줄이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함수가 있었죠. 네, make box, create box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름은 조금 맞춰야 되겠어요. make box인지 create box인지 이렇게 카피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요 지금 버리시스는 지금 버텍스 스트럭처가 24개 들어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죠? 네,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인다이시스는 네, 여기 지금 하나의 면이 트라이앵글이니까 트라이앵글 이렇게 두 개씩 해가지고 6개니까는 12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이제 create 펑션을 이 메쉬에 create 펑션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값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리턴 값으로 이제 박스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지금 우리가 전에 작성했었던 이 컨텍스트 CPP 안에 들어있었던 이 버리시스 플롯 어레이 그리고 인다이시스 인티저 어레이 얘네들을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에요. 네, 이게 그냥 똑같아요. 값은 다 똑같고 그냥 정리가 되어 있는 것 뿐이고 이 create 박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죠.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mesh.h에 make box 대신에 create box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저장을 해두고 저도 저장을 해두면은 지금 에러가 표시가 된 이유는 여기에는 이름이 make box였는데 여기에는 create box로 돼 있어가지고 생긴 거였거든요. 이름이 일치하면은 에러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mesh.cpp 구현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를 써먹어야 될 타이밍이죠. 지금 context.cpp에 여기에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던 버텍스, 인덱스, 그리고 이걸 이용한 버텍스 레이아웃, 뭐 인덱스 버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거 대신에 이제 메쉬 클래스 하나만 띵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이제 드로우 콜을 하면은 어 박스를 이제 바로 그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코드를. 해서 이제 버텍스 레이아웃 대신에 메쉬 멤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카피를 해서 코드에 우리의 context. 헤더 파일에서 지금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버텍스 레이아웃,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얘를 제거를 하고 메쉬 UPTR 네, 요거 하나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얘를 사용하려면은 일단 위쪽에 mesh.h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인클루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박스를 이제 새로 생성하는 코드가 init 함수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nit 함수에서 박스 생성 관련 코드 대신에 create 박스 함수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렌더 함수 안에서 GL 드로우 엘리먼트를 직접 호출을 했었는데 그거 대신에 이 메쉬의 드로우 펑션을 콜하는 형태로 코드를 고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context.cpp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125번째 줄에 인덱스 버퍼 생성하는 부분 처음부터 이 인덱스 버퍼를 생성하는 부분을 싹 날려버리고 네, 여기에다가 m박스는 메쉬의 create 박스 이렇게 이제 호출하면은 앞에 지금 지운 부분의 코드가 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통해서 다 동작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부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 심플 프로그램 이거 지금 라이트 포지션이랑 라이트 디렉션을 우리가 카메라랑 일치시키는 그런 코드를 집어 넣었었잖아요.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살려 놓을 테니까는 요거 대신에 다시 라이트의 위치를 직접 그리는 코드를 살려 놓을게요. 요거는 잠깐 그 주석 처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드로우 엘리먼트 펑션을 직접 이렇게 호출하는 게 아니라 m박스에 드로우를 호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 부분도 지우고 박스에 드로우 콜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컴파일을 해볼까요? 컴파일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에러가 났어요. 무슨 에러냐면은 지금 메쉬의 드로우 펑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링크를 못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생기는지 대충 아시죠? 뭐냐면은 CMake 리스트 안에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mesh.cpp와 mesh.header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거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시 빌드를 해보죠. 네, 빌드가 잘 됐어요. 빌드가 됐으면은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면은 전과 달라진 점은 없어야 돼요. 네, 네, 전과 달라진 점은 없고 그냥 그림은 똑같이 그려지는데 우리의 코드는 이제 앞에 되게 복잡했었던 네, 이니셜라이징 할 때 막 그 플로팅 포인트 어레이랑 인덱스 어레이 같은 것들을 복잡하게 쓰는 거 대신에 이렇게 create 박스라는 한 줄의 코드로 박스를 띵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그림을 그릴 때 GL 드로우 엘리먼트라는 함수를 직접 호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덱스 개수가 몇 개인지 막 일일이 이렇게 숫자로 집어넣는 형태가 아니라
드로우 함수를 한번 딱 호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빌드 결과 오류 없이 박스가 그대로 렌더링 되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자, 3D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이 runopenGL.com 안에 데이터의 모델의 백팩.zip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거를 모델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압축을 해제를 해두겠습니다. 네, 이거를 일단 다운로드를 하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받아질 거거든요. 용량이 꽤 돼요. 지금 보니까 33메가쯤 되네요. 네. 그리고 그 모델을 로딩을 해보면은 이렇게 멋진 3D 가방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우리 오픈GL 이그젬플 디렉토리 안에 모델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압축을 해제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 모델 안에 이 obj 파일이 아까 그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 obj 파일이랑 동일한 타입의 파일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로딩을 해가지고 방금 전에 PT에서 봤었던 요 3D 모델을 로딩 해가지고 우리 화면에다가 뿌리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았었던 백팩이라는 모델 obj 파일을 로딩을 블렌더 쪽에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기타 바디 모양의 가방 모델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거랑 똑같이 obj 파일을 로딩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삼각형이랑 그 버텍스 정보를 로딩을 하고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로딩을 해서 알맞은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에서도 지금 모델 안에 방금 전에 받았었던 파일을 압축을 해제한 파일들 리스트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obj 파일이 바로 그 모델 파일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버텍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고 면도 굉장히 많고 그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파일인데 네, 요거를 로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하겠습니다. 나머지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면은 mtl이라는 거는 머티리얼 파일인데 그러니까는 KD 그러니까 디퓨즈 맵은 diffuse.jpg 그리고 노멀 맵 노멀 맵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페큘러 맵 이렇게 우리가 전에 시간에 이렇게 봤었던 디퓨즈 맵과 스페큘러 맵이 있고 그리고 앰비언트 디퓨즈 그리고 스페큘러 거기에 대한 세팅 그리고 샤이니니스에 대한 값 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머티리얼을 기술하기 위한 파일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네 텍스처 맵이에요. 네, 스페큘러 텍스처 맵, 디퓨즈 맵 그리고 노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범프 맵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렌더링이 되는 건지는 고급 렌더링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이제 그 고급 렌더링 고급 라이팅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모델 데이터랑 여기에 obj 파일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디퓨즈 맵이랑 그리고 스페큘러 맵 요거를 로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블렌더에서 보이는 정도의 퀄리티로 렌더링 하는 거 네, 요 정도로 렌더링 하는 거 그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죠. 네, 일단 어심플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어심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은 일단 그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세팅을 해야 될 거니까요. 네, 또 오랜만에 dependency.cmake에다가 지금 어심플을 초과하는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넣겠습니다. cmake가 아니라 dependency 네,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두고 또 탭을 정리를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윈도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이걸 이용을 해도 되는데 윈도우가 아닌 다른 OS, 이를테면은 맥OS나 리눅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쪽에 라이브러리 이름들이 조금 바뀔 거예요. 네, 이름들이 조금 바뀔 건데 그 이름들은 어떻게 찾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일단 세이브를 하고 컴파일을 해보죠. 그럼 컴파일을 하면은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클로닝을 하죠. 네, 이렇게 심프 라이브러리를 클로닝 해가지고 요거를 빌드를 해가지고 인스톨을 할 거예요. 거의 그때가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마 빌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거든요. 빌드가 완료가 된 상태인데 빌드 디렉토리를 보시면은 요 안쪽에 인스톨 돼 있겠죠. 인스톨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스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은 어심프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심프 대시 vc142 대시 mtd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윈도우 쪽 라이브러리 인클루딩 하는 부분도 링크하는 부분도 어심프 대시 vc142 mt. 네, 그리고 Z 라이브러리, 이거는 zip 라이브러리인데 그것도 이렇게 붙어 있고 IRR XML 이쪽도 이렇게 붙여 넣은 거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맥OS나 리눅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lib asimp.a 뭐 g D 라이브러리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면은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되냐 하면은 lib와 a를 띈 어심프만 여기에다가 띡 집어 넣으면 됩니다. 요거 대신에 맥OS나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파일이 뭐가 생겼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어 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단 제가 이 실습을 진행하는 OS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코드는 그대로 둘게요. 그래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 일단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이 컴파일이 잘 되는지 확인을 했고 다음 영상에서 남은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